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많은 분들이 여긴 좀 하고 슬쩍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부분, 자산시장 모형의 수학적 설명, 이 부록을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정복해보려고 합니다. 수식이 많아 보인다고 절대 겁먹지 마세요. 이 모델들이 현실 경제를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딱 이 표정이죠. 저 복잡한 수식들을 보면 나는 수학이랑 안 친한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수식의 숲을 헤쳐나가고 나면 여러분은 국제 경제를 꿰뚫어보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 작전 지도입니다. 먼저 이 모델들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우리 무기의 사용 설명서부터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신축 가격 모형,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오버슈팅 모형, 마지막으로 리스크까지 고려하는 포트폴리오 밸런스 모형까지 하나씩 격파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합쳐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스테이지로 가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배웠던 여러 환율 결정 이론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매력 평가설이니 이자율 평가설이니 하는 것들 말이에요. 바로 그 이론들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거든요. 그 이론들의 심장,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해주는 엔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수학 모델들입니다. 맞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한국은행이 돈을 풀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환율을 움직이는지 그 인과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그냥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거대한 흐름을 읽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모델입니다. 신축 가격 모형. 이름부터 뭔가 유연해 보이죠? 모든 모델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 모델은 딱 한 가지 아주 강력하고 심플한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가격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가격이 바로바로 짠! 하고 새로운 균형점으로 옮겨간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이는 4개의 방정식이 신축 가격 모형의 출발점입니다. 박사님 시작부터 머리가 어지러질한데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하하,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외계어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4개의 식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레고 조각들을 어떻게 착착 맞춰나가는지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믿어보세요. 자, 첫 번째 변수 M입니다. 통화 공급량이죠.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얼마나 돈을 풀었냐 이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온몸을 도는 것처럼 경제를 돌게 하는 혈액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변수 E, 바로 환율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계산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E라는 녀석이 다른 애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그럼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 나라의 화폐시장 균형식, 그러니까 A9.1이랑 A9.1을 딱 놓고요. 여기에 이자율 평가설이라는 마법의 소스를 살짝 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엔 한쪽 식에서 다른 쪽 식을 빼서 정리만 해주면 끝! 이 과정을 거치면 환율의 비밀을 담은 아주 깔끔한 최종 결과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짜잔! 바로 이 식, A9.C가 그 결과물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좌변의 환율 E는 우변에 있는 양국의 통화량 차이, M-M*, 소득 차이, Y-Y*, 그리고 이자율 차이, I-I*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저기 M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플러스 값이라는 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나라 통화량이 늘어나면 M이 커지면 환율 E도 올라간다.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수학이 딱 증명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의 핵심 결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어낸다? 그럼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원화 가치는 그만큼 즉각적으로 비례해서 떨어진다. 아주 심플하고 강력하죠? 좋습니다. 레벨 1 클리어. 기본기를 아주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축 가격 모형은 강력하긴 한데 현실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거든요. 이제 레벨 2로 점프해볼 시간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 이론이기도 한 오버슈팅 모형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좀 이상한데요? 현실에서 편의점 과자값이나 버스 요금이 매일매일 바뀌진 않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신축 가격 모형의 가정과 현실의 괴리를 정확히 짚어냈어요. 맞습니다. 현실의 가격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죠. 바로 그 가격의 끈적끈적함, 즉 가격 경직성이라는 현실적인 관찰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오버슈팅 모형입니다. 자, 두 모델의 결정적인 차이 한번 보세요. 신축 가격 모형은 가격이 고무줄처럼 아주 유연하다고 봤죠. 반면에 오버슈팅 모형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마치 풀 붙인 것처럼 끈적끈적하다, 스티키, 꼭 가정해요. 잘 안 변한다는 거죠. 아니, 이 작은 가정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율이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악! 하고 과도하게 반응해버리는 현상, 바로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거죠. 수식 보기 전에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엄청 활발한 비글 강아지 한 마리가 목줄에 묶여 있어요. 주인이 이리 와! 하고 불렀어요. 그럼 이 녀석이 너무 신나서 막 전력 질주를 하겠죠. 그러다가 주인을 휙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목줄이 땡! 하고 당겨주니까 어이쿠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죠. 오버슈팅 모형에서 환율이 바로 이 정신없는 강아지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 A922가 바로 그 강아지의 움직임을 수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햄버거 값 같은 상품 가격은 끈적끈적해서 안 변하는데 갑자기 중앙은행이 돈을 확 풀었어요. 그럼 그 충격을 누군가는 흡수해야겠죠? 그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환율 같은 자산 가격이에요. 그래서 모든 충격을 혼자 다 뒤집어 쓰면서 장기 균형점을 훌쩍 넘어서서 과도하게 튀어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버슈팅 현상의 수학적 증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자들이 이자율만 보고 투자한다고 가정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라면 똑같이 연 5% 이자를 준다고 할 때 미국 국채랑 정치가 막 불안한 나라의 국채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바로 이 리스크라는 현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밸런스 모형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 단어는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단순히 수익률 숫자만 보지 않죠. 이 나라에 투자했다가 돈 떼이는 거 아냐? 하는 위험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나라의 자산을 살 때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더 높은 보상, 즉 위험에 대한 추가 수당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자, 마지막 방정식 A923을 한번 보시죠. 이전에 봤던 모델들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바로 저기 W라는 변수가 새로 등장했죠. 저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가진 돈 중에서 우리나라 자산과 해외 자산의 상대적인 비중을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투자자들이 저 나라 자산은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해서 그 나라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환율이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와 위험 선호도에 의해서도 움직인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그림을 완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이 복잡해 보였던 수학의 숲을 성공적으로 완주했습니다. 우리가 이 퀘스트를 통해 어떤 아이템들을 얻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게 전부 정리됩니다. 보세요. 처음엔 모든 가격이 완벽하게 움직인다고 가정했다가 현실은 가격이 좀 끈적끈적하지 하고 현실을 반영했고, 마지막엔 투자자들은 리스크도 생각하지 하면서 투자 심리까지 고려했어요. 이렇게 가정을 하나씩 현실에 가깝게 업그레이드하면서 우리는 환율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머리 싸매고 봤던 이 방정식들은요, 그냥 시험 보려고 외우는 기호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쥐고 흔드는지 그 거대한 힘의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새로운 슈퍼파워이자 비밀 도구입니다. 국제 경제학, 솔직히 어렵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모델씩 정복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명확함으로 세상을 보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남들은 그냥 환율이 올랐네 할 때 여러분은 그 뒤에서 움직이는 통화량과 이자율과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힘을 믿고 계속 나아가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이라는 헤드라인을 딱 봤을 때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나요? 아, 통화량이 늘어서 장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가? 아니면 어떤 충격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일어난 걸까? 혹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리스크를 높게 보고 빠져나가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겠죠? 축하합니다. 오늘 배운 모델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